믿기지 않습니다. 카페를 차리지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미쳐도 저러지는 쉽지 않을. 내가 왕임을 뭔가 느끼고 싶었나 봐요. 그게 왕 노릇하는 거지. 왕노릇. 너희들 봐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힘이 있는데 어쩌고 뭐고 내가 앉으면 앉는 거다. 용상에 앉아 샤넬을 받던 자칭왕 김건희. 이제 얼굴 들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씩 파헤쳐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통일교 측이 김건희 씨 선물이라며 건진 법사에게 전달한 물품들입니다. 그 실물이 나타났습니다. 이사하다가 잃어버렸다던 건진 법사가 기존 주장을 뒤집고 특검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통일교 측의 김건희 씨 선물이라며 건진 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초고가 물품은 크게 세 가지로 알려졌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준비한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과 1,270만 원 샤넬 가방, 그리고 6,300만 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입니다. 2022년 4월 730만 원 가방 한 개와 158만 5천 원짜리 샌들로 7월엔 1,100만 원짜리와 490만 원짜리 가방 2개로 바꿨습니다. 그동안 건진 법사는 이 물건들은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통일교에서 이제 김건희 선물이라고 한 거 정말 잃어버렸습니까?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 잃어버렸다. 어찌됐든 재판 과정에 이제 다 소상히 밝혀질 것이니까. 그런데 이달 14일 첫 재판에서 김 씨에게 금품을 준 게 맞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그게 사실 그동안은 이게 어디로 간 것이냐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건진 법사가 여기 있어라고 말해준 것 같아요. 네, 김건희 특검이 오늘 브리핑한 내용이고요. 건진 법사가 어제 실물을 이미 제출했다고 합니다. 건진 법사한테 있었단 얘기죠. 예. 그러니까 2022년 4월과 7월, 4월부터 7월 사이에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이제 이러한 물품들, 고가의 예. 금품을 받은 것이죠. 그런 네. 목걸이, 샤넬백 이런 걸 받은 것인데 그동안에는 특검에서 영수증만 확보했기 때문에 네. 김건희 씨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알선수재 이런 혐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물증이 확보가 된 것이죠, 말 그대로. 건진 법사가 처음에는 잃어버렸다라고 네. 했죠. 그러다가 예. 건진 법사가 15일에 처음으로 공판 자리였는데 본인의 공판이었습니다. 15일 처음으로 통일교의 청탁을 받고 김건희 씨한테 그라프와 샤넬 전달한 게 맞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의견서를 내면. 그걸 나중에 이제 돌려받았다가 이제 보관했다가 이번에 제출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샤넬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구두와 다른 가방으로 교환한 것도 예. 전달을 했다가 교환해줬다라는 사실도 시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한테 한번 갔다 온 것이고 네. 실물을 어제 이렇게 확보한 김건희 특검이 확인을 해보니 그 샤넬 물품들은 사용하는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 김건희 씨한테 간 게 확실하다. 그런데 이제 아직 건진 법사 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는 건 그게 김건희 씨한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물품이 다 갔는데 왜 이게 다시 건진한테 와 있는지가 아직 규명이 안 되는 거죠. 김건희 씨가 다시 돌려줬다는 얘기인데 네. 건진 법사한테 네. 그 이유와 경위가 무엇이냐 이 부분은 아직 건진 법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봉관한테 받은 것도 돌려주지 돌려줬어요. 않았어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의도가 아닐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의심이 되긴 합니다. 그 돌려준 시점이 나왔나요? 그것도 말을 안 해주고 있어요, 건진 법사.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뇌물죄 성립하는 거는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설령 돌려줬다 할지라도 당연히. 다만 돌려준 시점이 어떻게 에 따라서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 건지 뭐 특검이 밝혀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저 뭐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조사가 시작되니까 돌려준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건진 법사를 남부지검이 조사할 그 무렵에.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계속 이게 반복돼서 했던 얘기인데 지금도 그 조사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수사를 막았거나 부실하게 했던 수사기관들이 있습니다. 경찰, 검찰. 그러니까 이 특검의 목적 중에 하나가 진실을 밝혀내는 게 첫 번째 목적이지만 네. 두 번째는 이걸 막거나 부실하게 했던 사람들, 알고도 방치했던 사람들.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가령 남부지검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 제대로 때 안 됐으니까 그럼 돌려주고 그때 책임이 누구인 그렇죠. 저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 건진이 몇 번 영장 기각됐었거든요. 네. 그 기각이 판사가 기각시킨 건지 영장 청구를 정말 부실하게 한 건지 혹시나 그 과정에서 건진이 눈치를 채고 김건희한테 그걸
받았든지 뭐 등등의 그런 것들도 특검이 좀 여력이 있으면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 부분이 안 나오고 있죠 계속.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네.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 그라프와 샤넬백이 결국에는 건진한테 있었다는 얘긴데 예. 특검 출범 전에 한창 수사했던 남부지검은 왜 이걸 발견을 못했을까? 말이 안 되죠. 네. 압수수색은 바로 찾아냈었어야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예. 버터플라이 실루엣 다이아몬드. 야, 이런 것까지 곽산 나오는구나. 씨 뭐 평소에 애용하는 겁니까 저거? 좀 뭐 자주 구입하시는 건가요? 박사님이 저걸 어떻게 알지? 버터 사 먹을 돈도 없습니다. 비싸 보이긴 한데. 나비 모양이라서 버터플라이 실루엣 다이아몬드라고 하나 봐요. 저 모양이 저렇게 생겼네요. 그러네요. 나비가 예. 있네요, 진짜. 아 예쁘네요. 통일교에서 전달한 거. 네. 버터플라이 실루엣. 다이아몬드는 안 보이는데 제 눈에만 안 보이는 건가? 저게 다 다이아몬드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더 작은 게. 더 작은 게 다. 예. 그러니까 뭐 6천만 원 한다는 거 아닐까요? 와 비싸네. 아, 예, 오늘 나온 얘기죠. 뭐 용상에 네. 앉았다?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가 2023년 9월 12일 휴궁일이었던 이날 경복궁에 방문을 해서 경회루와 근정전을 모두 방문을 했으며 근정전에 들어갔을 때는 이배용 씨의 권유로 용상에 앉은 사실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네,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 문화재청 그리고 국가유산청 이런 관계자들이 자리를 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이때 당시 2023년 9월 이배용 김건희 씨와 이 경복궁에 동행한 사람도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 동행을 했던 사람이 지금은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사장으로 있는 정용석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입니다. 네. 네, 당연히 그때 동행을 했기 때문에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나왔고요. 질의 끝에 용상에 1, 2분간 앉아 있었다. 이배용 씨가 권유해서 올라갔던 것 같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네. 잠깐 영상 보고 올까요? 오늘 영상입니다. 문채입니다. 저 사진에 격자로 표시된 분은 본인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23년 9월 12일 날 가셨어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50분을 가셨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VIP라고 표현된 분이 김건희 맞죠? 네, 맞습니다. 저 동선이 그냥 걸어가면 제 걸음으로는 5분 거리입니다. 뭐 늦으신 분들은 한 6, 7분 걸릴 수 있겠지만 동선이 굉장히 짧고요. 저희가 용상이라고 표현되는데 어저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어저죠.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어저에 김건희 씨가 앉았죠? 정확하게는 뭐 앉았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네. 아까도 시인하셨어요. 네네. 앉았죠? 예, 예. 자, 이병우 위원장이 김건희에게 저 어저에 앉아보라 이렇게 권유했습니까? 그랬던 것 같죠? 뭐 그러지 않으셨을까? 아니, 뭐 그래도 비교적 시인하네요. 거의 다 시인을 했습니다. 네. 네. 사진부터 참 놀랍습니다. 뭐 건방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뭐 슬리퍼는 사실은 거기에 막 제공되는 것 때문에 슬리퍼 같은데 네. 어깨 한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뭐 슬리퍼 신는 사람이 예. 있으니까. 예. 용상에 이제 어자라고 그러죠. 거기에 앉는다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제 계속 이 일관된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아니 뭐그 차담회 때도 똑같아요. 네, 맞아요. 나는 다 할 수 있다. 네. 너희들 봐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힘이 있는데 어자고 뭐고 내가 앉으면 앉는 거다라는 거를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리면 찍는 걸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시건방스럽게 저렇게 있을 곳이 아니잖아요. 네. 시건방 어깨 허리 춤에 저걸 한 다음에 그 모습 자체가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예, 그 캐릭터가 어디 가겠습니까? 네. 이 출처 주기자 라이브라고 딱 표기가 잘 돼 있죠. 예, 주진우 기자가 이제 공개를 처음으로 한 거고 이게 이제 저희 제작진이 금방 준비해 줬는데 그 근정전의 어좌 용상이라고 하죠. 용상 우리가 보통 용상, 예, 용상에 앉아 있는 뭐 지미, 뭐 과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드라마에서 볼 사극에서 수 있는, 네. 저기인가 보네요. 거기 앉았다는 거. 아, 저기에 한 5분 앉았다, 1, 2분 1, 2분. 앉았다. 아, 1, 2분. 딱 앉아가지고 자 오를 주식을 알려줘봐라. 도이치모터스. 아니 어떻게 감히 저기 앉을 위험이 있습니다. 나갔어요. 세종대왕이 앉았던 그 자리. 네. 물론 고종 때 이제 불타 없어진 것을 다시 재건했다고는 합니다만 아무튼 태조도 앉고 세종도 앉았던 그 자리에 김건희가 앉았군요. 김건희 씨의 그동안의 행적을 볼 때 김건희가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 있는데 우리가 화가 나는 부분은 바로 이 자리에
최응천 당시 문화재청장, 그러니까요. 경복궁 관리소장,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실 문화체육 비서관 행정관 정용석, 이런 문화재 관련된 기관장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휴궁일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날 김건희 씨와 이배용을 들여다 보낸 것도 문제인데, 심지어는 근정전에 용상에 앉혔다는 점. 근정전은 평소에는 근정전 저 용상은커녕 근정전 주변도 못 들어갑니다.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원래는 뭐라고 해야 앞까지는 될까요? 갈 수 있습니다. 앞까지는. 앞까지 그 넓은 광장처럼 생긴, 광장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 정식 명칭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석조물들이 있죠. 그렇죠. 대신들이 쫙 선을 일렬로 서는 네. 예, 왕 앞에서 거기까지는 이렇게 자유롭게 네. 돌아다니는데 요즘 뭐 거기도 막혔다. 거기도 지금 못 들어가고요. 근정전은 그 석조물이 있던 광장 같은 공간에 갈 수 있을 때도 근정전은 못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바깥에서만 시민들은, 보는 네, 거죠. 예. 일반 시민들은 아예 접근이 차단된 곳에 이 김건희, 이배용 씨를 문화재청장이 들어가게 해줬다라는 거 사실이 충격인 것이고, 네. 경회로 2층 역시도 특별 관람 예약을 통해서만 일반 시민들이 제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김건희 씨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네. 대해서 오늘 이 관련자들 국가유산청 이런 분들이 나와서 국감에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2023년 9월에 이 공적인 방문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한 달 뒤, 그때 당시 기점으로 2023년 10월에 예정되어 있던 광화문 월대 복원 행사,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국왕 방한 일정을 앞두고 점검차 김건희 씨가 온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거 자체가 말도 안 그 점검을 왜 민간인인 김건희, 이배용 씨는 특히 그럼 그걸 점검을 왜 합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 그거를 그 점검을 민간인인 김건희, 이배용 씨가 한다는 것도 황당할 뿐더러 네. 더 황당한 건 정작 광화문 월대 복원 행사에 윤석열 부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 나중에 10월 달에. 거기다가 아랍에미레이트 국왕 방한 일정도 나중에 보면은 연기가 됩니다. 야.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핑계고 실제로 보면 정용석 당시 행정관입니다. 행정관이 좀 미술사학을 전공을 했다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이배용 씨는 이대에서 사학 전공을 했던 총장 출신이죠. 아, 사학 전공자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야, 궁금해. 야, 그 어자가 뭐야?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누가 같이 갈 거야? 너 누가 설명해 줄래? 하니까 가장 거기 제일 많이 알만한 미술사학과 전공한 사람하고 이대 사학과 교수하고 데리고 가서 설명을 들은 게 아닌가. 그 황제 관람이네요. 혼자. 황제 관람인 거죠. 황제 관람. 딱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 그게 그러고 나머지는 그렇게 위장을 한 거죠. 뭔가 필요한 것처럼 VIP가 한 것처럼 위장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더 충격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이제 뭐 어떤 형사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또 형사처벌 대상 가운데 이제 얼마나 중량감이 있느냐와는 별도로 네. 대중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오는 어떤 이미지의 강렬함은 정말 크잖아요. 이런 게. 그렇죠? 특검의 수사도 수사지만. 근데 종묘의 참. 사적 유용, 이것도 2023년 10월에 다 벌어진 일들인데 종묘 사적 차담회를 포함해서 특검이 사실 들여다보고 있기는 합니다. 네, 위법 사항을. 예. 근데 오늘 이 근정전 용상에 앉은 거, 이 일정에서 이배용 씨가 등장을 해버리면서 네. 이배용 씨는 이미 금거북이를 주고 국교위원장 자리를 받은 점. 금거북인가요? 두꺼비인가요? 금거북이죠. 예. 네. 그리고 이배용 씨가 당시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아래서 그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아서 그걸 무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MBN 매경그룹 회장 부부를 소개시켜줬다는 점. 예. 그래서 매경그룹 회장 부인이 실제로 김건희 씨를 만났다라는 지금 정황도 있거든요. 네. 이런 점에 얽혀서 여기에 이배용 씨가 등장해버리면서 이 근정전에 이배용 씨와의 거래가 뭔가 더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배용 씨가 저도 왜 저기를 같이 가나 여러 이제 의혹들이 있겠지만은 예전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배용이 이화여대 총장일 때 저 경복궁에서 강연 같은 걸 좀 많이 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2009년 기사를 보면은 이배용 총장이 재학생들을 데리고 근정전, 사정전, 경회루 그리고 자경전을 따라 걸으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막 많이 갖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니까 뭐 할 말은 꽤 네. 많았겠죠. 예. 김건희 씨한테 뭐 이런저런 설명은 했을 것 같고. 그렇죠. 박준 변호사 말 맞다나. 예. 개인 과외 비슷하게.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은 이배용이 하자고 했기보다는
김건희가 궁금하다고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김건희를 위한 어떤 행사였다. 예. 차담회 종묘 차담회랑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예. 그리고 저는 그것도 좀 개인적으로는 궁금합니다. 이배용이랑 김건희가 저희 같이 있었지만 그 주변에 있던 이제 인물들 방금 설명해 주셨잖아요. 문화재청장. 네. 그들이 과연 김건희가 저기 이배용이 권유하고 김건희가 앉았을 때 그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런 건 못하죠. 그런데 앉아라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한번 앉아 보이소. 앉아 보이소. 괜찮아요. 그렇지. 뭐. 그리고 앉았을 때 미까? 앉았을 때 옆에서 와 어울리네. 어울려요. 윤사님 진짜 왕 같아 왕. 어울려요. 여왕이네요. 이렇게. 김건왕 이랬을 것 같아. 더 창피하게.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 아까 영상으로 잠깐 살펴본 정용석 당시 행정관의 오늘 답변 태도에서 약간 드러나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네. 김건희 씨가 앉았죠로 처음에 물어볼 때는 이 정용석 사장이 네.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계속 말하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반복적으로 추궁을 하니까 위증이다 잘못 얘기하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뒤늦게 시인을 하는 건데 방금 보셨지만 뒤늦게 시인을 하면서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얼버무리려고 하잖아요. 예. 시인은 하지만 네. 이런 태도가 그때 만약에 본인이 말리고 나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하면 좀 더 당당히 얘기했죠. 그렇죠. 아니 행정관이 뭐 감히 김건희 영부인을 뭐 박수나 안 쳤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박수 쳐가지고 박물관 문화재단 사장으로 영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사장입니다. 보면은? 예. 영전했죠. 행정관 하고 나서 사장으로 영전했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으면서 행적을 보십시오. 이게 저기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아주 김건희라는 한 사람의 캐릭터에 대해서 그게 사실 그동안은 이게 어디로 간 것이냐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건진법사가 여기 있어라고 말해준 것 같아요. 네, 김건희 특검이 오늘 브리핑한 내용이고요. 건진법사가 어제 실물을 이미 제출했다고 합니다. 건진법사한테 있었단 얘기죠. 예. 그러니까 2022년 4월과 7월, 4월부터 7월 사이에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이제 이러한 물품들, 고가의 예. 금품을 받은 것이죠. 그런 네. 목걸이, 샤넬백 이런 걸 받은 것인데 그동안에는 특검에서 영수증만 확보했기 때문에 네. 김건희 씨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알선수재 이런 혐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물증이 확보가 된 것이죠, 말 그대로. 건진법사가 처음에는 잃어버렸다라고 네. 했죠. 그러다가 예. 건진법사가 15일에 처음으로 공판 자리였는데 본인의 공판이었습니다. 15일 처음으로 통일교의 청탁을 받고 김건희 씨한테 그라프와 샤넬 전달한 게 맞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의견서를 내면. 그걸 나중에 이제 돌려받았다가 이제 보관했다가 이번에 제출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샤넬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두와 다른 가방으로 교환한 것도 예. 전달을 했다가 교환해줬다라는 사실도 시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한테 한번 갔다 온 것이고 네. 실물을 어제 이렇게 확보한 김건희 특검이 확인을 해보니 그 샤넬 물품들은 사용하는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 김건희 씨한테 간 게 확실하다. 그런데 이제 아직 사용감이 건진법사 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는 건 그게 김건희 씨한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물품이 다 갔는데 왜 이게 다시 건진한테 와 있는지가 아직 규명이 안 되는 거죠. 김건희 씨가 다시 돌려줬다는 얘기인데 네. 건진법사한테 네. 그 이유와 경위가 무엇이냐 이 부분은 아직 건진법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봉관한테 받은 것도 돌려주지 않았어요?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의도가 아닐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의심이 되긴 합니다. 그 돌려준 시점이 나왔나요? 그것도 말을 안 해주고 있어요, 건진법사.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뇌물죄 성립하는 거는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설령 돌려줬다 할지라도 당연히. 다만 돌려준 시점이 어떻게 되에 따라서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 건지 특검이 밝혀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조사가 시작되니까 돌려준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건진법사를 남부지검이 조사할 그 무렵에.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계속 이게 반복돼서 했던 얘기인데 지금도 그 조사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수사를 막았거나 부실하게 했던 수사기관들이 있습니다. 경찰, 검찰. 그러니까 이 특검의 목적 중에 하나가 진실을 밝혀내는 게 첫 번째 목적이지만 네. 두 번째는 이걸 막거나 부실하게 했던 사람들, 알고도 맞아요. 방치했던 사람들.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가령 남부지검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 제대로 때 안 됐으니까 그럼 돌려주고 그때 책임이 누구인? 그렇죠. 저 누구냐? 그러니까 예. 건진이 몇 번 영장 기각됐었거든요. 네. 그 기각이 판사가 기각시킨 건지 영장 청구를 정말 부실하게 한 건지 혹시나 그 과정에서 건진이 눈치를 채고 김건희한테 그걸
받았든지 뭐 등등의 그런 것들도 특검이 좀 여력이 있으면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 부분이 안 나오고 있죠 계속.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네.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 그라프와 샤넬백이 결국에는 건진한테 있었단 얘긴데 예. 특검 출범전에 한창 수사했던 남부지검은 왜 이걸 발견을 못했을까? 말이 안 되죠. 네. 압수는 바로 찾아냈었어야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예. 버터플라이 실루엣 다이아몬드. 야, 이런 것까지 곽산 나오는구나. 씨 뭐 평소에 애용하는 겁니까 저거? 좀 뭐 자주 구입하시는 건가요? 박사님이 저걸 어떻게 알지? 버터 사 먹을 돈도 없습니다. 비싸 보이긴 한데. 나비 모양이라서 버터플라이 실루엣 다이아몬드라고 하나 봐요. 저 모양이 저렇게 생겼네요. 그러네요. 나비가 예. 있네요, 진짜. 아 예쁘네요. 통일교에서 전달한 거. 네. 버터플라이 실루엣. 다이아몬드는 안 보이는데 제 눈에만 안 보이는 건가요? 저게 다 다이아몬드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저 작은 게. 작은 게 다. 예. 그러니까 뭐 6천만 원 한다는 거 아닐까요? 와 비싸네. 윤석열, 김건희 두 명이 두 부부가 종묘하고 궁 같은 곳을 11번이나 방문했다. 에어비앤비구나. 에어비앤비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에어비앤비야 그냥. 불쑥 찾아 닫혀 있던 경회로 2층도 열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란 얘기죠. 한두 번이 저희가 아니고 말씀드렸던 게. 내가 왕임을 뭔가 느끼고 싶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오늘 근정점 좀 가보자. 야, 그럼 진짜로 어주아이도 몇 번 더 앉았을 수도 있겠네.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 부부 동반 혹은 홀로 종묘와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을 찾은 것은 총 11차례에 달한다라고 더불어민주당 김교웅 의원이 이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다 기록은 돼 있나 봐요. 그래도 그래서 그렇게 11차례라고 셀 수가 있다고 합니다. 2023년 1월 23일 덕수궁 석조전 야간 관람을 시작으로 2월 23일에는 창덕궁과 후원, 3월 5일에는 경복궁, 9월 12일에는 경복궁, 10월 4일에는 종묘, 지난해에는 5월 23일 창덕궁, 5월 28일 창덕궁 후원, 6월 4일 경회로 2층 뭐 등등등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굉장히 자주 가. 아니 사적이 관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대통령 이거 아닐 때 일반 민간인일 때 이렇게 똑똑 이렇게 관람료 내고 그래 보든가 저기 저거지 하는 게 뭐냐 하면 못 가는 곳을 가서 위세를 부리는 거잖아요. 네. 그게 문제인 왕노릇 하는 거죠. 왕노릇 하는 거잖아요. 시기가 언제죠? 지금 2023년 초부터 2023년 초부터 2024년 10월 24일까지 거의 2년. 네. 야, 약간 저는 이 생각도 드네. 내란 직전이 뭐 주술. 주술보다 윤석열 김건희가 윤석열도 23년도에도 내란을 이미 어느 정도 그때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내란이 성공해서 본인들이 쭉 이제 독재로 집권을 하면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저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진짜로 저기를 왕처럼 리모델링해서 여기 집무실 어디에다 둬야 되지? 네. 이렇게 화장실은 어디에다 둬야 되지? 이렇게 불쑥 찾아 닫혀있던 경회로 2층 열어서 가만 있어. 여기 공간 몇 평 정도? 오케이 여기 흰옥기. 뭐 이렇게 아니 쓸 수도 물론 있고. 곽선 씨 말이 풍자긴 풍자지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거 이상하잖아요. 어떤 왜 저기를 그렇게 갑니까? 갈 이유가 없는 곳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주술 의심도 나와요. 왜냐면 저는 오히려 주술은 가능성이 있다 봐요. 그 종묘에 네, 갔을 진짜로. 때 그 왕과 왕비들의 신실까지 열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문 열게 돼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위패를 모셔둔 곳이거든요. 이제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 예. 그건 절대 열어볼 수가 없는데 신실까지 열었다는 저 아무리 봐도 임장 같은데. 참 정말 나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기록은 남겨놨네요. 다행히도. 그래서 우리가 사후적으로 이렇게 황당한 사실을 확인이라도 할 수가 있네요. 저기를 왜 가고 싶을까요? 여기 사진 보니까 약간 공인중개사 자세처럼 보이네. 이쪽은요. 저기가 조금. 이배용 씨가 이제 베테랑 네. 그 김건희 씨는 약간 집 보러 온 그 부자 같기도 하고요. 있네. 예, 참 그러네요. 씁쓸합니다. 많이 씁쓸하고요. 종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경회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아까 그 사진 충격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충격적인 일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것 봐요. 알려줘요. 경복궁 경회를 뭐가 있었을까요? 거기서 어떤 자리가 있었을까요? 네, 경복궁에 왕의 자리 드는데 왕의 자리 의자에 앉았나? 나는 말 안 했다. 왜? 곧 저희가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저는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김건희가 용상에서 뭘 했는지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사를 꼭 해봐야 됩니다. 동행했죠? 동행했었습니다. 예. 의자에는 왜 앉았어요? 네? 김건희가 왜 용상에 앉았냐고, 건정전에서.
왜 앉았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왜 앉았어? 네, 앉았습니다. 네. 네. 저 김효정 기자와 저 때문에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저기에서 사진 찍고요. 저기 사진이 보입니다. 저기는 근정전이고요. 근정전에 어자, 용상이 있습니다. 예. 용상 사진을 딱 보면은 이렇게 단이 있죠. 단이. 네, 되게 높더라고요. 높죠. 158cm?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기 들어갑니다. 저기는 못 들어가요. 예. 사람들 갑니다. 초등학생 들어가면 혼납니다. 저 들어가는데 저 위를요. 또 가고요. 거기서 거기 주변을 배회하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앉아서도 사진을 20장 찍었으니까 그 주변 사진도 많이 찍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도 있었잖아요. 이배용 위원장이 좀 옆에서 부추기면서 권유했다. 올라가 보시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네네. 그냥 김건희가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갔다고 합니다. 저기가 높기 때문에 혼자 올라갈 리는 없고 옆에서 뭐 누군가 부축해주거나 같이 올라간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일단 의혹도 올라갔습니다. 네, 저기에 올라간 사람은 없었어요. 에. 보러 가는데도 야 왕의 의자에 한번 앉아보자. 그런데 저기 올라갔습니다. 사진을 각도별로 찍었어요. 여러 장을 찍고요. 갔다 와가지고 그 사진 어떻게 됐어 하면서 어머. 소중하게 셀렉션했습니다. 너무 갖고 싶네요. 저도. 네, 갖고 있었어요. 이야,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용상 사진을 네. 거의 지금 나왔는데 곧 확보할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제가 너무 김 뺐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너무 아닙니다. 궁금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어쩔 수 없이. 네. 잘했어. 뭘 어떻게 합니까? 갔습니다. 그런데 예. 그때 왜 갔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방문 사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월대 복원 기념식도 앞두고 있었고 아랍에미리트 국왕 국빈 방문이 있었기 때문에 답사 차원에서 설명을 들으러 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또 동선을 점검하면서 근정전 갔다가 경회로 갔다가 흥북전까지 갔다.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가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행사를 위해서 먼저 갔다 얘기했는데 그게 거짓말.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뭐 때문에 갔을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 경회로와 근정전과 흥복전은 뭐 하는 곳이냐면은 사신이 왔을 때 저기 봅니다. 경복궁 저 문으로 들어가서 저쪽 문으로 들어갑니다. 네. 문으로 들어가서 경복궁 역 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흑례문을 통해서 갔죠. 네. 들어가서 근정전 먼저 들렸어요. 네. 저기 자 이게 왕이 자리냐 거기서 사진 찍고요. 경회로 들렸습니다. 경회로는 저 막루인데 저기에서 국가 의전 행사 이렇게 하던 데예요. 네. 저기서 행사를 하던 데입니다. 저기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저기서 경회로 옆에 있는 정자에서 낚시도 하기도 야, 했지만 낚시 사진이 나오고 네, 있네요. 낚시도 하기도 했어요. 저기서 그 정자에서. 저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렇게 사적으로 이용하던 게 이승만 때나 했지 지금은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경회로에서 저기에서는 큰 행사를 합니다. 자, 다시 보여줘요. 경회를 보이고 흥복전으로 갑니다. 저기는 외국 손님들 왔을 때 사신 왔을 때 이렇게 인사하는 데고 흥복전이. 그렇습니다. 자, 저 세 군데를 들러봐서 뭘 하려고 했냐면 저기다가 사적인 만남의 장소를 만들려고. 아하, 한번 비교를 해본 거군요. 종묘 어디서 가기 전에 지금 저 경복궁에 사전 답사 온 거예요. 내가 외국 손님 부를 건데 개인적으로 미술계 손님 이 사람들은 내가 퇴임해서도 잘 지내야 될 사람이야. 마크 로스크 네.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외국 갤러리에 뭐 좀 중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 비즈니스에 중요해. 그래서 저기를 먼저 가서 답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 모임을 위한 답사였다. 자, 아까 근정전 보세요. 근정전 사진 다시 보여주십시오. 그 왕의 자리 앞에 저기에다가 뭐를 하려고 했냐면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는지 저기에다가 차를 놓을 수 있는 그 다른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볼 수 있는지 보러 간 거예요. 저걸 보러 갔습니다. 다시 볼까요? 다시 볼까요? 그리고는 어찌 하려고 했냐면 자 근정전에서 경회로까지 보고 경회로에서 흥복전까지 경회로에서 흥복전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예. 저기는 카트로 이동합니다. 저 안에서 네, 걷질 않고 카트로 이동하려고 준비를 해요. 아이고야. 카트로 이렇게 경회에서 흥복전.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손님이 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카트 있잖아요. 골프 카트 같은 거. 이걸 타고 골프장도 아닌데 그 동선을 만든 거예요. 수고롭게 걸어 다니시면 안 되니까 카트를 준비하자 뭐 이런 거였군요. 그렇지. 자, 경복궁에 왜 갔냐?
그 사전답사 그리고 종묘 가서 근데 종묘가 또 사람들도 없고 훨씬 더 고요하고 네. 분위기가 좋다. 그리고 또 이런 거 테이블, 티 테이블 그리고 뭐 옆에 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 걸 만들면 정말 어디가 나을까 이렇게 지금 저기 회의를 하고 고심하다가 종묘로 간 겁니다. 지금 나온 거 다 거짓말입니다. 아. 상상 초월이네요. 진짜예요? 골프장입니까? 카트요? 오, 듣고도 믿기지 않습니다. 카페를 차리지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미쳐도 저러지는 쉽지 않습니다. 예. 자, 주기자 취재력은 어디까지인가요?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왕이 되려고 그랬나? 선왕들한테 천벌받은 거 아닌가? 아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근데 어제 보였던 사진에는 모자이크가 많이 돼 있었죠. 모자이크를 일부러 처리했는데 네네. 오늘 자 언론에서 오. 자 그 모자이크 됐는데 제가 이제 얼굴이 공개된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당시 문화재청장 최응천. 최응천. 네. 저 사람 중요한 사람이야. 당시 문화재청장. 네, 저 사람이 이 행사를 거의 온다고 했으니까 기획하고 예. 준비하고 의전하고 그랬어요. 네. 저 사람 컴퓨터에 많이 나올 거예요. 정용석 저 사람은 당시에는 대통령실 행정관이었는데 선임행정관이었고 지금은 다른 자리로 갔다죠.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사장. 자, 그렇습니다.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경호원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거요? 다시 한번 이 동그라미 사진 말고요. 네. 자, 저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뭘 했는지 경호원 사진도 있는데 자,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다른 언론에서 좀 해달라고 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 얘기 할게요. 그리고 오늘도 또 다른 사진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네, 다른 사진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어허허. 자. 어떤 거 보여주실 거예요? 자, 보내줄까요? 자, 이 사진이 뭘 의미하는지 이제 해석해서 다른 언론이 보도했으면 좋겠는데. 해석할 거 많은데 저는. 최응천 문화재청장하고 정용석 당시 선임행정관도 보이는데 자, 여기가 경회로 앞인가요? 이게 경복궁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사진입니다. 예. 흑백으로 줄이지는 마시고요. 아까 그 사진 보내주세요. 원래 거? 네, 원래 거. 네. 자, 그 손을 꼭 잡은 김건희와 이배용. 저 보면요. 예. 양산 혼자 쓰고 있잖아요. 양산은 혼자 쓰고 있습니다. 혼자 쓰고 있는데 줄곧 혼자 씁니다. 그리고 저 혼자 쓰고 있고 손의 위치를 보면요. 예. 저는 오히려 이배용 위원장이 김건희를 부축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아,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네. 근데 줄곧 양산은 혼자 쓰고 있습니다. 근데 김건희가 들긴 했어요. 그런데 저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자, 저 사진에서 뭘 또 봐야 될까요? 이배용과 김건희가 어떤 관계였는지, 뭘 하고 다녔는지, 왜 와서 뭐 의자에 앉아보세요. 이배용이 그랬다면서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배용 씨가 설명해줬다고 하는데 이배용 씨는 그렇게 역사를 전공했지만 경복궁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분은 금 거북이 전문가입니다. 금 전문가예요. 금 전문가. 예, 예. 여기서 뭘 봤나? 예. 선글라스도 보이고요. 또 저는 그냥 옷이 좀 보여. 옷이 하단이 밑단이 좀 특이해가지고. 자, 김건희 자켓 궁금합니다. 이거 샤넬인가요? 뭔가요? 아니. 그분이 좋아하던 옷은 크리스탄 디올이었습니다. 디올이었는데, 네. 그때의 2023년 신상이었으니까 그 당시 신상을 입고 오셨어요. 저게 저런 거였구나. 네네. 자, 당시 정가가 360만 원 정도. 오, 360만 원 정도. 아이고야. 네, 자, 저 정도. 하단이 특이하다 싶었는데 찾으셨군요. 네, 찾았네. 우리 작가님 출처 크림 너무 재밌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자, 사진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더 말씀해 주실 거 없나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자, 궁을 그렇게 많이 다녔답니다. 궁이 또 있더라고요, 가는 곳이. 폐쇄된 건천궁도 갔고 종묘 궁궐을 11차례나 방문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1차례 방문했고 폐쇄된 건천궁도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건천궁이 어느 곳인지 보니까 폐쇄된 공간이었대요. 네? 폐쇄된 공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건천궁은 고종과 명성황후가 을미사변까지 머문 생활 공간이었다라고 하는데 네. 여기를 또 구경을 한 것으로 구경만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요. 자, 우리 것을 잘 알자. 좀 보고 어떻게
자꾸 보고 느끼고 그래 공부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적인 장소, 사적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견학했다, 사전 답사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방송 라이브로 보고 있으니 너무 좋아요. 재밌는데요. 이것도 최소 며칠 빠른 뉴스죠. 그럼 다 당연하죠. 옆모습 사진도 아까 사진도 다 단독 공개인가요? 저희는 그렇죠. 다 단독입니다. 네. 쟤들이 허가해 줬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김건희가 하고 싶은 건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아무도 못하는 일을 막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반클립 앞에 네. 서희건설에서 사주었는데 나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렇게 계속 거짓말했는데 자 그라프 목걸이도 사줬잖아요. 통일교에서 네, 계속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자 그거 건진법사가 잃어버렸고. 알아서 배달 사고 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예, 예. 거짓말이라는 게 또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사 선물용이었던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건진 법사인 전성배로부터 검찰이 확보했다. 목걸이가 라는? 저렇게 생겼네요. 그 목걸이가 나비 모양이에요. 목걸이 이름이요. 버터플라이 실루엣 다이아몬드 롱 넥클라스. 저게 얼마라고요? 매우 깁니다. 지금 현재가로 7천만 원 정도 한다고 7천만 원. 하고요. 그때는 이름이 있다고요? 6,220만 원. 버터플라이 뭐? 버터플라이 실루엣 다이아몬드 롱 넥클라스. 알겠어요. 넥클라스? 알겠습니다. 샤넬백도 나왔어요? 샤넬백도 나왔습니다. 예.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줬다 받아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받아서 보이죠. 어디에다 숨겨놓고 있었을 텐데 그 숨긴 자리에 이것만 있었을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건진을 좀 압박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선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지금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건진 너 어디서 났어? 너 일로 계속. 근데 갑자기 너 빨리 내놔 이렇게 해야지. 잡아서 뭐 하고 계세요? 지금 골라서 제출한 것이다라고. 그렇죠. 샤넬 구두도 일단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샤넬 구두에 샤넬 가방 3개, 예. 그라프 목걸이. 나왔어요. 자, 저 갑자기 사람 이미 제출을 했다. 너무 이상하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여태까지 보관해왔다는 것으로 특검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조용히 내조하는 건 아니고요. 예.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명태균 씨가 공판에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김건희 사건의 네. 3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그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은 김건희 여사가 준 선물이다라고 말한 적 있나요? 라는 그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고 난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한 말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네. 강혜경 씨가 그 최초 제보자인데 이것을 이렇게 증언한 바 있잖아요. 네.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해서 뭐 김건희의 선물이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라고는 얘기했는데 네. 지금 뭐 선거운동 해주고 대선에서 기여하고 명박사한테 선물을 주는 게 김영선 공천, 예. 박완수 공천 이런 거는 명박사 선물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이 재판에서는 진실이 드러나기 쉽지 않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김건희 특검에서 창원지검에서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얕게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는 크게 쟁점이 안 될 것 저 같습니다. 토대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증언이 있었어요. 예. 우리는 이제 뭐 다 지나간 일이니까 재미있긴 한데 샤넬 매장 전 직원인 기혁 씨의 증인이 있었거든요. 네. 증언이 있었는데 그 유 전 행정관이 샤넬 매장에서 선물을 교환했을 때 네, 교환했을 때 응대한 샤넬 직원. 자, 그 샤넬 매장에도 들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영부인 찬스 썼습니다. 들어갈 때도? 그러니까 줄을 선다며요. 워크인이 잘 안 되죠. 요새 네. 샤넬 하려면 막 1시간, 2시간씩 서야 된다면서요, 줄을. 아. 그러니까 영부인 쪽에서 간다. 그 전화를 받고 들어갔어요. 아이고야. 네. 그러면서 이제 네. 기혁 씨한테 물었습니다. 상대방 통화 중간에 연결을 했잖아요. 그때 목소리의 특징을 물으니까 상대방 목소리가 좀 걸걸한 느낌이 들었다. 네. 걸걸한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집에 가서 찾아봤더니 뭐 유튜브를 보고 뭐 맞구나 뭐 생각을 했다 네. 하고요. 응대 시간이 그때 좀 길었기 때문에 특이한 상황이라서 더 생각이 나고 당시 기사에 나왔던 목소리랑 비슷해서 기억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영상 통화한 거 기억나냐라는 재판부의 질문에서는 이 매장에서는 제품에 대한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이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보여주려면 무조건 영상 통화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영상 통화라고 나는 기억을 한다. 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디테일이 있군요. 네, 명품 매장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물건 이거 사진 찍어가도 될까요? 라고 아니요. 절대 안 됩니까? 라고 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다음에 직원이 손님에게 그 공식 사진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링크를 보내줍니다. 그러네요. 네, 물건 사진을 그냥 찍지는 못하게 하더라고요. 네. 요새는 돈 있어도 잘 못 산다면서요? 자.